우리 그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눈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두 눈이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1급 장애인을 바로 줍니다. 그거는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고 가까운데 외출은커녕 집안에서도 뭐 음식을 직접 해 먹거나 어디 이렇게 뭐 화장실 이런데 이제 집안에서 동선을 왔다 갔다는 어떻게 짚어가면서 하시겠지만 가벼운 일상생활조차도 혼자서 하기 힘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그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눈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눈의 질환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 약간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 가지 눈에 생기는 질환의 확률도 좀씩 높아지고 그래서 더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또 눈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나 이런 통계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나옵니다. 뭐 녹내장도 늘어난다, 백내장도 늘어난다, 뭐 황반변성도 늘어난다. 황반변성이 예전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전보다 그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 한 원인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옛날에 이렇게 환갑만 돼도 다들 이렇게 동네에서 축하해주고 하던 시절에는 그때 뭐 백내장 수술도 별로 필요 없었고 뭐 녹내장 황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 70세는 기본이고 80세, 90세, 100세 이상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이제 그 퇴행성 변화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눈의 질환들이 이렇게 연평균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겪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외모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몸의 이제 기능의 변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병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서 이제 노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변화가 있고 또 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 위에 거는 그냥 단순 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다들 겪게 되는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거, 원근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이걸 이제 노안이라고 하고 요즘에 40대면 노인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안과 학회에서는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노안이라는 말 대신 중년안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최소 60, 70대 이상은 돼야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지 40, 50대를 노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되게 억울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건성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수분을 순환시키고 공급해서 분비하는 이런 기능들이 연세가 들수록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노인이 되면 이거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염증이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이 눈이 뻑뻑하고 뭐 침침하게 건성안이란 건 꼭 뻑뻑한 것뿐만 아니라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눈이 아프다, 시리다, 뭐 찬바람 불면 눈물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건성안과 연관이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정상 성인들 그냥 이렇게 병원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사를 해봐도 성인들의 한 30, 40% 이상이 더 건성안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건성안은 가장 흔한 눈의 어떤 노화성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백내장, 녹내장, 황반과 망막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들을 사람들이 보이죠. 신문이나 핸드폰 같은 걸 볼 때 좀 불편해하면서 보고 평소 쓰던 안경을 벗는다던가 아니면 돋보기를 또 쓰고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평소 멀리 보는 시력하고 상태로는 가까이를 못 보는, 그걸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좀 촉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이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경을 좀 착용하시면 가까이가 보이게 되는데, 시력이 평소 좋으셨던 분들은 그냥 막돋보기 있죠. 그런 걸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맞춰서 끼시게 되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돋보기라는 게 도수가 또 있어가지고, 같은 사람이 도수를 조금씩 높여 끼게 되면 책이나 신문을 조금씩 가까이서 더 잘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도수를 좀 낮추게 되면, 제가 자꾸 멀리 하네요. 점점 멀리 하게 되면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중간거리, 이런 것들을 더 잘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초점 안경도 예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안경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요즘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노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노안 수술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렌즈를 교환하는 수술인데, 렌즈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다초점 렌즈를 쓰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멀리 가까이를 다 잘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노안 수술의 좋은 방법으로 요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안 받으셔서 앞으로 수술을 이제 언젠가 해야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오세요. 눈이 쓰시다, 따끔거린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뭐가 이물감이 있다. 그다음에 빛이 예민하고 밝은 데서나 이런 데서 눈을 오래 뜨고 있기가 힘들고, 눈이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고, 눈에 염증이 또 자주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 때 눈이 불편하다는 걸 좀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선풍기, 또 겨울에 히터라든지 이런 난방기구 주변에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눈을 굉장히 또 시리게 합니다. 그런 것들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심하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데,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게 이제 공기의 습도가 떨어지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또 미지근한 바람보다 찬바람이 눈을 훨씬 자극을 심하게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눈이 시리고 눈물이 항상 난다고 하는 분들도 그 원인 중에는 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조증을 예전에는 안과에 가면 그냥 의사가 대충 이렇게 눈 보고 건조하시네요 그러면서 눈물약 처방해드리고, 그게 어떤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근데 의학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건조증의 원인과 어떤 종류 같은 것도 점점점 많이 이제 밝혀지고, 또 좋은 치료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단순히 눈물약을 쓰는 걸 넘어서서 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첨단 정밀 기기로 눈물의 양과 눈물의 증발 속도와 또 눈물에 공급하는 기름샘의 정도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건조증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평가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하세요. 나는 많이 우는데 난 하품 많이 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 불 때 이제 눈물이 막 난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은 건조증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이해를 처음에 못 하세요. 왜냐면 나는 눈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건조하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눈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하품하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확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하고 평소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내 눈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눈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할 때 나오는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눈물의 보호막 코팅 역할을 해주는 눈물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건조증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단은 물층이 있고, 눈물은 물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이나 이런 식염수 같은 걸 넣어도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게, 그냥 단순 물로는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없어요. 그 물이 눈 표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점액질이라는 성분이 있고, 또 눈 표면을, 눈물의 가장 겉에 층을 이렇게 코팅해줘서 이게 눈물이 쉽게 증발하거나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지방층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성분이 골고루 이루어져 가지고 눈물이라는 걸, 평소 눈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눈을 계속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게 전혀 없게 되면 이런 불빛만 봐도 눈이 굉장히 시리고, 조금만 바람만, 공기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눈이 굉장히 시리고 아프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울 때 나오는 눈물은 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눈물은 이 세 가지 성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 눈물이에요. 식염수보다 인공 눈물이 좋은 이유는 나름 이런 성분을 조금 보충해서 진짜 눈물과 조금 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넣는 인공 눈물이 그냥 식염수나 그냥 수돗물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린 이 지방층이라고 하는 기름층이 요즘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어요. 거기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꺼풀의 요 가장자리,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서 구멍에서 맑은 기름들이 끊임없이 분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도 세수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말라 있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 피지가 나와서 좀 번들번들해지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기능을 많이 하는 기름샘들이 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층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 굳어지고 막히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름층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성분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또 건조증의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혀 있고 굳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막혀 있는 기름들을 녹여서 배출이 잘 되게끔 해주는 이런 치료가 아주 인기리에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으면 하얗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이게 바로 기름샘인 마이봄샘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풍만하게 많이 있어야 돼. 풍성하게. 그래서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드문드문 비어 있잖아요. 거뭇거뭇하게. 이런 것들이 마이봄샘이 굳어져 가지고 막혀 있고 기능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요즘에 건조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평소에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개는 평소에 이렇게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신문을 오래 보다 보면 눈이 불편해진다, 책을 오래 보다 보면 불편해진다, 또 가끔은 성경책을 다 이렇게 옮겨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다 보면 평소보다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깜빡임을 평소에도 자주 하지만 특히 내가 뭔가를 읽고 있을 때 눈이 좀 시리거나 침침해질 때는 눈 깜빡임을 자주 해주시면 일단 도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같은 거를 습도가 떨어지는 가을, 겨울, 봄철 세 계절에는 가습기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따뜻하게 찜질을 좀 자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름샘을 조금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이제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고, 눈꺼풀을 세수하실 때 좀 잘 닦아주시면 그 기름샘이 막혀 있거나 좀 지저분한 게 끼어 있거나 이런 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습관적으로 눈을 자꾸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침침해서 만지거나 눈물이 고여서 만지거나 불편해서 만지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만지다 보면
계속 세균이 들어가서 더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에 살아서 그런지 제 눈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눈병 환자들도 하루에 몇 명씩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면 제 손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계속 자주자주 씻어주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을 안 만지는 게 저희 안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습관이 돼 있고, 또 그런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런 것들이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막 약국에 소독제가 다 동나고 이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눈병도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시는 눈병 환자들이 그 시기에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자기 손으로 코 만지고 눈 만지고 얼굴 만지고 이런 거를 다들 안 하세요. 그게 그만큼 평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수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는 절대 눈이나 코나 이런 데를 가능한 만지지 마시고, 제가 정 가려워서 눈을 만지고 싶을 때는 비누로 씻은 다음에 바로 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균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만질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다래끼가 자주 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 다 눈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염증을 예방하는 데 손위생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조증에는 오메가3 성분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뭐 연어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걸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